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의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단계엄 12월 3일날 비단계엄 이후에 하락세를 거듭했던 국힘당의 지지율이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강압적으로 수사한다는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2030 세대 그리고 특히나 중도층 퍼지기 시작하면서 국힘당 지지도가 뭐 국힘이 39% 민주가 36%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거의 33% 31%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역전이 됐다는 뉴스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괴현상인데 이건 다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죠. 비단계엄 특위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MBC가 주장했던 그리고 보도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런 국힘당이 윤석열이가 일단은 자진해서 출석을 했고 또 국힘당과는 거의 뭐 선을 좀 긋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힘당이 좀 홀가분해진 상태에서 국정감사에 지금 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쪽에서는 일단은 이 비단계엄에 대한 이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에 집중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김병주랄지 박선원이랄지 이런 추미애랄지 이런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이 상당히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다. 이런 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가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 자 윤석열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윤석열이 자진 출석하고 기소되고 이제 떨어지는 권력이잖아요. 죽어가는 권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게 입법부의 수장,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이재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 조명되면서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발언들, 그 다음에 형수에게 했었던 욕설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튜브 상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도층,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이재명은 상당히 인지도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36%, 33%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뭐 적게 나온 데는 뭐 31%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 진영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47%까지 올라갔었고 계엄 직후에 47%, 그 다음에 내란죄 선동, 내란죄 이렇게 프레임 씌우고 가면서 40%를 계속 선회하다가 한덕수 총리랄지를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힘들고 민생이 힘들어가는데 국정의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본인들이 입법을 통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방탄 이미지가 강한데 이 탄핵이 국정 컨트롤 타워를 계속 탄핵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시키고 탄핵시킨 이유가 그거잖아요. 거부권 행사했다. 내란을 동조했다. 근데 한덕수도 반대했고 최상국도 반대했다는데 뭐 내란에 동조했다는 말은 어불성설 같고 일단은 뭐 이재명의 셀프 법안 이재명의 셀프 법안이 거부권을 당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탄핵을 해버리겠다 윽박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특히나 중도층이랄지 젊은 세대들한테 좀 반감을 사지 않았나. 이제 와서는 이제 민주당이 잘하겠으니 뭐 민생을 챙기겠다 하는데 민주당이 개딸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실제면은 개딸들도 순수한 팬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이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들, 특히나 정치 고관여층들이 거대 권력을 잡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난번 4일
이게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우리 개딸들의 영향이 컸거든요. 자기들이 권력의 맛을 안 거예요, 개딸들이. 민주당 내에서. 근데 이재명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개딸을 컨트롤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민생만 챙기겠다? 개딸들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개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개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민생하고는 이 사람들은 별로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재명이 개딸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힘들죠. 컨트롤 못할 겁니다. 이제는 개딸들이 이재명을 물어뜯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진퇴양난이다. 특히나 이 선거법 재판, 2심 재판이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내가 마무리를 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신권을 배당하지 말아라. 우리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2달 동안의 기간에서 이제 법원과 이재명의 싸움이 되겠죠. 근데 3월 12일 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제 4월 달 정도에나 선고가 나올 것 같던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탄핵 결과와 이재명의 선거 결과가 거의 맞닥뜨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된다 그러면 벌써 호남권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잖아요. 46% 나왔잖아요. 거부한다는 말이. 엊그저께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은 더 이상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나갈 수가 없어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개딸들의 이런 서슬퍼런 이런 압박, 서슬퍼런 이 압박, 협박,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뭔 말을 못하고 있지만 2심에서 이재명이가 당선 무효형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야 민주진영이 사니까. 이재명 하나 때문에 민주진영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향후 50년, 100년 동안은 민주진영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서민들이랄지 이런 민주진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고 지금까지도 군사독재와 싸워왔던, 피땀 흘려 싸워왔던 이런 민주진영의 골수 지지층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재명 하나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이재명을 버릴 수는 없다. 왜? 대안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핑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의 핑계. 대안 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벌써 중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이재명은 중도 외연 확장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계속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민주진영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이재명이가 답답한 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진짜 답답한 게요. 비단계엄을 내렸을 때 그 분위기가 상당히 국힘이나 윤석열에게 안 좋았거든요. 국민들은 이 계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5.18 민주혁명, 5.18 민주혁명 때문에 또 5.18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내렸을 때 그때 국민들은 정말 윤석열에 대한 분노, 국힘당에 대한 분노가 컸단 말이에요. 내가 이재명 같으면요, 내가 민주당이고 이재명 같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멍청한 거예요,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이게 내란죄를 물어서 윤석열을 구속시키면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윤석열을 살려둬야 되는데 윤석열을 죽이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관심이 가겠어요? 상대적으로 이재명한테 관심이 쏠리고 국힘당은 홀가분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행적이랄지 이런 권력형 비리랄지 재판이랄지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재명 같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저는 그냥 냅둬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같으면 이 계엄령을 내리고 난 직후에
내일 한째 선동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비상계엄의 부적합성이나 이런 것만 하고 탄핵만 해놓고 계속해서 그걸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까지 구속시키는 이런 압박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재명 지가 자기가 조기 대선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돼보려고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까지 조급증을 냈는데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참 멍청한 게 얘는 정치적인 경륜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경륜이 없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60%가 초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정무 감각이 있을 것이며 정치적 경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몰아붙인 거지. 몰아붙이다 보니까 역풍 맞는 거고. 결국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국민들도. 솔직히 말해서. 호남에서조차도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 적합성, 부적합성에서 부적합하다라는 46%의 답변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호남권이랄지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부적합성, 적합하지 않다. 이 사람 죽어도 못 찍겠다. 이런 답변이 50%가 넘었습니다. 30대에서는. 이런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면 개딸들의 조직력이 와해되고 있다. 개딸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개딸들, 이재명을 강성 지지했던 개딸들이 온라인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한 흠집,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초기부터 상당히 자신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었고 윤석열이는 물어뜯기 좋은 상대였죠. 그걸 개딸들이 이용하면서 온라인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이가 자진해서 출두를 해버리고 억울하다. 나는 메시지와 함께 나는 억울한 대통령이다. 단 나는 국민들이 분열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자진해서 출두하겠다. 날 차라리 가둬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지 메이킹에서도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개딸들의 조직력이 와해되고 개딸들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개딸들이 내세울 만한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내리까면서 이재명을 급부상을 시켰었는데 개딸들이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개딸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완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정성을 할지 이런 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보수 진영의 과표집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수 쪽은요 30% 이상이 안 넘어요. 30에서 32%가 딱 코어입니다. 근데 33, 36, 3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도층에서 뺏겼다는 거예요. 중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곱씹어 봐야 돼요. 그리고 개딸들이 영향력을 계속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조차도 민주당의 여론이 안 좋아요. 반박할 논리가 없거든. 윤석열 갔다. 그래. 그럼 이재명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딸들은 윤석열만 자꾸 물어뜯거든. 근데 윤석열이 이미 죽었잖아. 이 개딸들의 이런 논리나 이런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욕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카톡 검열을 해가지고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결국은 이재명 자신을 지키려고 공당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 카톡 검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은 뭐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퍼뜨렸던 청담동 술자리랄지 장시호 김영철 검사의 불륜설이랄지 이런
허무맹랑한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런 가짜뉴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아버지에 대한 이런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우리는 잡아내겠다.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아버지를 욕하면 내란죄입니까? 이 민주당 자체가 이 전영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재선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두 번째 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무슨 정무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한테 그런 거나 맡기고 있고, 개딸들 믿고 설쳐대다가 민주당이 완전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면 민주진영은 이번에 정권 못 잡아요. 못 잡으면 50년, 100년 동안은 절대 정권 못 잡습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민주진영 자체가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자진해서 사퇴를 하든, 그러면 내가 이재명 같으면 그러겠어요. 자, 윤석열과 이번에 이재명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채널A랄지 조선일보랄지 이런 이 보수 쪽 언론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이런 미담, 경호처장이 윤석열에게 건의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항전하겠다 건의했지만 윤석열이가 말렸다, 유혈사태 막았다, 이런 미담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자진 수사하기 절차대로 하겠다, 공수처를 인정을 안 하지만 그냥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게 지금 보수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미담입니다. 이게 먹혀들어가고 있어. 근데 이재명은 뭐예요?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송달도 일부러 안 받아버리고 변호사도 늦게 선임하고, 이게 다 꼼수로 밝혀졌잖아요. 그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아, 윤석열은 그 나쁜 짓은 했어. 그래, 계엄한 거 잘못이야. 한데 당당하게 조사받고 있는데 너는 뭐냐는 거지.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민주당은. 개딸들도 그러고. 자, 이재명 하나에 꽂혀있고 이재명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애들은 은혜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재명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이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자는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윤석열이 어차피 물러갈 사람이야. 자신들의 측근들한테도 그랬다잖아요. 2년 더 해서 뭐 하겠냐. 내가 이 꼴인데 2년 더 해서 뭐 하겠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희생하겠으니 너희들 조기 대선에서 꼭 정권을 지켜라, 이 메시지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은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옹호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 민주당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의 모가지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극체제라는 말이 먹혀들어가고 있고, 이재명의 독재정당, 이재명의 사당화가 일반 국민들, 특히나 중도층에게 그게 먹혀들어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상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윤석열이 봐라, 저거 지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냐. 너는 뭐냐는 거지. 왜 네 재판 지연시키냐는 거지. 법꾸라지 마냥 너 뭐하는 짓거리냐는 거지. 지금 이재명이가 열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 잘못된 건데, 솔직히 뭐 아니땐 굴뚝이 연기나겠습니까? 아니땐 굴뚝이 연기나겠습니까? 이재명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직업조차도 여러 번 바꿨고 말을 바꿨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가짜뉴스는 어쩌네 해가면서, 그럼 지네들이 했던 가짜뉴스는 뭡니까? 청담동 술자리 그 지기들도 아직까지도 그건 진실이라고 하지만 그건 허위보도가 맞습니다. 기소가 됐잖아요.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잖아요. 뉴탐사. 거짓말 아니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허위보도가 인정이 돼서 재판받고 있잖아. 그 보도 때문에 상처받은 그 첼리스트는 뭐고? 민주당에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 이런 거지. 이게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 이걸 느껴야 돼요, 민주당은.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비교당하고 있다. 윤석열은 당당한 모습, 이재명은 비굴한 모습. 이게 딱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이재명으로 치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잠룡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또 누가 있느냐는 거지. 민주당에는 인물이 없어. 솔직히 김동연이 약하죠. 우원식? 우원식이 무슨 대통령감입니까? 이제 한다면 이제 친문의 적자 김경수 지사 정도인데 김경수 지사도 아직까지는 뭐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3지대 이낙연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민주진영 어차피 민주진영이니까 같은 진영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개혁신당에 뭐 이준석이는 벌써 날아간 것 같던데 이준석이는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입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저 국힘당에서는 홍준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이 홍준표가 나왔을 때 그 대항마가 누굴 것이냐. 이재명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아니다. 불안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클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대통령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가 클린이 안 됐다면 5년 내내 이재명은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신을 지지하는 개딸들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중도층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뭐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나는 클린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없어. 이재명한테는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당당함과 이재명이 하고 있는 비굴한 비겁함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재명 모가지에 방울 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결국 민주당은 망한다. 결국은 망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언론사를 가지고 있고 칼럼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둘 다 나락갑니다. 그러면 민주진영은요 더 이상의 정권은 잡을 수가 없어요. 향후 50년 100년 동안 특출난 난세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끌려다녀야 돼. 이제 저쪽에 그걸 이재명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재명이가 부각이 된 거는 맞아요. 왜?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리스크를 가지고 이 윤정부를 압박을 했었던 건 맞아요. 거기까진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조급했어요. 제가 이재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이재명 같으면 그냥 냅둬요. 탄핵만 시켜놓고 냅둬요.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리고 한덕수랄지 이런 사람들과 협심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더 부각시켰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어떻게 했어요? 양곡관리법에 자신의 셀프 법안 사면 법안을 3개를 딱 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덕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양곡관리법 하나면 생각해보겠지만 이재명의 셀프 법안 있잖아요. 제3자 뇌물죄, 돈봉투, 선거법, 1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리자,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해당시키지 말자, 돈봉투는 뭐 유효기간을 5년에서 6개월로 줄이자, 모든 게 자신들의 셀프 법안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통과시켜 주겠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법안 자체가 거의 막가파 수준이라 한덕수도 어떻게 보면 법률가인데 이 법률 해석이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얘들이 조급증이 느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가 이제 거부권을 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것도 탄핵소추 한 거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내란 동조범.
한덕수가 무슨 내란 동조범이에요. 3살짜리 애기들도 알아요. 한덕수가 내란 동조범이 아니라는 거. 자, 극구 반대했는데 왜 막지 못했냐는 거야.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밑인데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을 내리겠다는데 말로는 반대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총을 겨누면서 야 너 계엄령 하면 쏴 죽여버려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걸 내란 동조라고 봐버리면 그럼 이재명이는 지금 내란죄 아닌가? 공수처하고 짬짬이하고 경찰 국수본하고 짬짬이해서 이게 자체도 내란죄잖아. 어떻게 보면 얘들 논리라면. 민주당의 논리라면요, 이장식이가 그때 국수본하고 소통해서 나 전화 어떻게 불난다 이거는 뭐예요? 짬짬했단 소리잖아요.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했단 소리잖아. 국수본과 공수처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하고 국군 통수권자를 체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 아닙니까? 얘들 논리라면 그래요. 민주당 논리라면. 역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그거를 2030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 너희들이. 이상식 같은 경우나 이런 밝혀진 것만 봐도 얘네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국군 통수권자를 체포해버리고 지네들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주당이 느끼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대로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내란 수계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얘네들 논리가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논리가. 옆에만 있어도 내란 동조라는데 그러면 국수본하고 짬짬이해서 그 짬짬이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를 체포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모든 공동정범이 다 중앙지법에 넘어가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신청한 것은 이게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라는 거지. 이게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것도 내란죄다. 이재명이가 내란죄다. 이것도 고발당하려나? 영상 찍었다고? 민주당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네들 논리라면 지네들도 내란인 거예요. 지네들도. 얘들 논리라면. 오직하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란죄로 고발당했겠습니까? 당할 만도 하지. 국수본하고 이상식하고 민주당하고 짬짬했다는데 그러면 국수본하고 공조수사했던 사람들이 공수처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를 그렇게 내려앉히고 지네들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우겨버리면 내란죄가 맞는 거지. 민주당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을 내란죄로 다 몰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크나큰 헛발질이다. 얘네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 같죠?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할 건데 이거 오래갑니다. 윤석열이 이미 끝난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이라고. 이재명이는 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민생 챙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어요? 이제 와서 민생 챙긴다면 이 나라를 다시 짠다고 하면 모를까? 예산 다 깎아놓고 무한할주로 연장공사 3년 동안 3번 깎아버렸잖아. 그거 할주로 연장 못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고 난 거 아니야. 이게 보수 쪽의 논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보수 쪽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산 깎은 건 사실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놓고 뻔뻔하게 무한공항 가가지고 유가족들 예산 안 깎았으면 연장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국제선을 받으려면요 비행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할주로 연장을 해야 되거든. 그걸 깎았잖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야 무한공항 참사는 민주당 너희들 탓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깎아서 할주로 연장을 못했기 때문에. 연장했으면 이런 사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자 이런 것도 민주당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와서 민생 챙긴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아. 지네들 마음대로 예산 깎을 거 다 깎아놓고 복지 예산 다 깎아놓고
군 복지예산 다 깎고, 아이돌 보험 예산 다 깎고, 이래놓고 이제 와서 민생을 챙긴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오래 갈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튜버들 있잖아요, 개튜버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튜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시키기 위해서 이거 일시적인 거다, 보수 과학 표집이다, 여론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콩떡입니다. 만만의 콩떡이고 천만의 말씀이고, 이거 오래 갑니다. 민주당은 돌파구 찾지 못하면, 근데 돌파구를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의 선거법이 4월이면 나와요. 2심이. 거기다 유증교사까지 나와요. 거기다 대북송금 곧 재판 들어가요. 거기다 법카 사용, 법카 배임 있잖아요. 그것도 재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강도 높게 커질 겁니다. 갈수록 이재명에 대한 불신 계속 커질 거예요. 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변명들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거예요. 모든 변명들이 재판을 통해서. 이게 이재명이 가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죠. 숙제지, 숙제. 제가 봐서는 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재명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재명 해바라기가 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해바라기. 그럼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의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당도 죽는 거지. 이게 민주당의 운명이다. 현재의 민주당의 운명. 그러면 민주진영은 4분 5열 될 것이고 더 이상의 정권의 재창출은 없을 것이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재명 스스로 물러날 기미가 없으니 민주당 자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재명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삽니다. 이거 오래가요. 이 여론이 오래가지 금방 일시적으로 끝날 여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그거는 민주당의 몫입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혼란한 전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일반 시민분들은 각자 자기 생업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이런 양아치 정치 집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고 양아치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눈 부릅뜨고 정치권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시민사회의 구축을 하는 방법이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TV 칼럼의 김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